20대 총선 결과 전북에서는 국민의당 7석, 더불어민주당 2석, 새누리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선자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와 국민의당의 약진, 그리고 새누리당의 교두보 확보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지역 정치를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20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들이 새로 탄생했는데요. 먼저 도내 10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또 재선거가 치러진 익산시장 당선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격전지 중 한 곳이었죠. 전주시갑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8세, 전북대 불문학과 졸업, 전 제10대 전북도의회 의장, 전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전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62세로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민생 119 전북본부장의 이력이 있습니다. 네, 박빙의 승부처였죠. 전주시병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63세입니다.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전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전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분산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7세로 제19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또 전북 최초 고시 3관왕이라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익산으로 가볼까요? 익산시 갑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 53세입니다. 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전 민주통합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입니다. 익산시 을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60세고 전 서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력이 있습니다.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 볼까요?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6세,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전 정읍시장, 제18대 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남원 순창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6세이며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국회 사무처 홍보기획관을 지냈습니다. 네,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 이곳에도 녹색 돌풍이 불었네요. 국민의당 김종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1세, 전 원광대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사단법인 학성강학연구회 이사장,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부위원장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입니다. 더민주 안호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1세로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공동대표와 변호사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익산시장 선거구 보죠. 국민의당 정헌율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58세, 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전 정무부지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네, 각 지역구 선거구 당선자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당선자들의 당선 소감과 앞으로 각오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약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책임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의 전라북도 정치, 전주 정치가 너무 왜소해졌습니다. 우리 전북 정치의 힘을 새롭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 김제 부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알고 신신을 다 바쳐서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 김제 부안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갈등과 분열보다는 화합과 단결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염원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이 지역의 화합과 어떤 깨끗한 그런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고 농촌의 어려움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지역 발전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통합입니다.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서울과 군산을 70분대로 주파할 수 있는 신고속철 건설, 군산 전북대병원 유치하고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가 된 3명의 군산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군산 현안 반드시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권을 우리 야권이 가져와서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익산을 발전시키는 거, 이것이 저의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셔서 이 다음에 대선에 있어서 정권 교체 발판을 마련하라는 것, 그리고 또 익산이 그만큼 발전이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발전을 좀 더 힘있게 사선의 힘으로 이어가라는 그런 시민들의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 문제와 함께 지방 분권을 촉진시켜서 우리 지방도 지역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오늘의 승리는 익산 시민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 시민의 염원을 똑똑히 받습니다. 익산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행정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도내 최대 이변은 역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의 당선이겠죠. 3수 만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개표 내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주을 선거구의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의 이변은 출구조사에서부터 감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영재 후보에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운천 후보는 눈물을 훔치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했고 선거 사무실 곳곳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한 우위를 지키던 개표 초반, 선거 사무실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될수록 정 후보가 선두를 내주지 않고 2위와 격차를 벌여나가자 선거 사무실은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정 후보도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의 성원에 대해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앙의 통로 역할을 통해서 우리 전북의 현안들을 직접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만들어 오는 것도 몽땅 가져올 수 있도록. 정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처음 출사표를 던진 뒤 3수 만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6년 신한국당 강현욱 후보가 당선된 이후 국회에 입성하는 첫 여당 인사라는 점에서 결과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한편 야당 텃밭에서 정 후보가 당선된 데는 야당 책임론이 유권자에게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이번 선거 또 하나의 관심은 정동영 후보의 당선 여부였는데요. 정동영 후보, 결국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부활의 디딤돌을 놓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병선거구의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박빙의 승부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을 믿고 투표해준 유권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기댈 의지처가 되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전주 병선거구의 개표는 앞서 선거 전처럼 시종일관 예측 불가능한 접전이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김성주 후보의 근소하게나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개표 방송을 지켜봤지만 이후 초접전을 벌이자 선거사무소에는 한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을 넘어서까지 더민주 김성주 후보와 격차를 유지하면서 신승했습니다. 정치적 고향인 전주에서 세 번째 금배지를 달게 된 정 후보는 이를 발판 삼아 다시 정계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번 전북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맹주로 군림해온 더불어민주당의 몰락과 국민의당의 급부상입니다. 더민주에 대한 민심 이반은 20여 년 만에 보수 여당에까지 의석을 허락하는 등 변화가 일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 투표 결과 가장 큰 충격은 11석이 단 2석으로 축소된 더불어민주당의 몰락입니다. 11명의 국회의원을 두고도 예산 확보나 인사에서 줄곧 소외된 데 대한
민심 위반이 뚜렷했습니다. 19대 현역 가운데 재선택을 받은 의원이라야 27%에 불과한 3명인 점도 앞선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당별 의석은 약진이 두드러진 국민의당 7석에 더민주 2석, 새누리 1석으로 그간 전북에선 없던 다당 구도가 형성된 것도 특징입니다. 전북 정치 1번지인 전주 3곳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으로 재편된 것도 과거와 다른 도민들의 투표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의 당선은 30여 년의 초지일관 이념 투표도 탈피한 모습입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됐지만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의 약진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원인은 더 민주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크겠지만 돌아온 정동영의 주장처럼 전북 정치 복원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역시 성향의 인물에서 더 민주당과 사실상 차별화되지 않아 정체성 확립은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 지역 10명의 총선 당선자들은 오늘 각 당별로 당선 인사에 나섭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당선자들은 오전 10시 도의회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군경 묘지를 참배하고 지역구를 돌며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안호영 당선자도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 인사에 나설 계획이며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도 당원과 지인들을 만나 감사를 전할 계획입니다. 총선이 끝난 뒤 당선이나 낙선 담례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가족, 정당 당직자가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담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 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거리 인사는 할 수 있으며 현수막 게시나 인사장 발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유세 마지막 날까지 전북에선 모두 100여 명의 선거사범이 단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북에선 모두 96건, 127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이 불구속 송치되고 76건, 102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향응이 17%, 인쇄물 배부 14%, 사전선거 10% 순이었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20대 국회에서 일하게 될 일꾼들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 지역에선 선거 기간 내내 그 우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각 후보들이 펼쳤습니다. 먼저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은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아울러 경쟁에 임했던 낙선자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건넵니다.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계급 논이 말해주듯이 활력을 잃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눈물과 한숨을 닦아줄 정책과 공약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박한 선거 일정과 내년 대선을 앞에 두고 내부 권력 쟁투에 정치권이 매달리는 바람에 정책과 공약은 유권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들이 내건 공약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떠나 그 자체로 유권자들에 대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지는 것을 전제하고 맺어지는 것이며 특히 정치인의 약속은 나라와 지역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더욱 무겁습니다. 이제부터 유권자들은 선택받은 당선자들이 그 약속을 지켜내는지 점검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선거 기간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지역민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당선자들에게 기대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며 선거가 끝났다고 정치가 끝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정치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 유권자 자신이며 우리의 일상에서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 비판과 참여 속에서 발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네, 선거날이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아침 풍경은 어떨까요?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백제대교에서 전주역 방향입니다. 평소에 환하게 보였던 도로와 건물 등이 안개와 옅은 황사로 인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본격적인 출근길을 앞두고 차량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행하는 모습 잠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기장 사거리에서 전주역까지 평균 시속 30km, 반대 방향 38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전북 지역 치매 유병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의 치매 유병률은 10.8%로 전국 평균 9.6%에 비해 1.2%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은 전북의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17.84%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주 패키지 여행 상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2개월 동안 1박 2일 체류형 여행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인센티브를 신청한 여행사는 모두 8곳으로 모집 관광객은 1,5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300여 명은 중국과 일본, 태국 여행객이었으며 내국인 여행객은 2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모주 생산업체 재산권 보호와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 등록을 추진합니다. 전주 모주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이 마무리되면 타 지역 업체들은 전주라는 명칭을 상표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전주 모주 생산업체의 재산권이 보호받게 됩니다. 전주시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위해 최근 전주 모주 생산자 연합회를 조직했고 6월 중에 법인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하수도 관련 내년 국가 예산으로 총 161개 사업에 2,55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새만금 유역 내 7개 시군이 1,733억 원, 새만금 유역 외 7개 시군은 820억 원입니다. 도는 이번에 신청된 예산이 확보되면 2017년 도내 하수도 보급률은 87.5%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한 주민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랑방 순회 좌담회를 추진합니다. 도는 다음 달까지 4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혁신도시 내 12개 아파트를 순회하는 자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대표 상설 공연 목요 국악예술무대가 오늘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폭소와 풍자로 친일 행각을 꼬집은 연극 만주전선이 내일부터 5월 8일까지 소극장 판무대에 오릅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오늘 영화 늑대와 춤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고은지 개인전이 오는 17일까지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 마련됩니다. 정읍시는 내일 여성문화관에서 여성 중심의 지역복지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제461회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방송인 장미화 씨의 초청 강연으로 열립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오늘 북스타트 여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내일 순창군 청소년센터에서 사업용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16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가 17일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대원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완주 22도 등 17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